모의고사 쳤죠. 이제 두 번째 모의고사입니다. 두 번째. 총 6번을 치를 건데, 치고 나면, 모의고사를 한 번씩 치르고 나면, 아무래도, 공부의 방향, 그 다음에 실망,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 겁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자극이라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 자극이, 외부적 자극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자극이 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부적 자극이라는 것은 동기부여라든지, 그 다음에 그 방향 설정을 옆에서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느끼고 더 해야 되겠다라는 걸 이제 잡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느끼는 거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근데 그걸 느낄 수 있는 게 저는 시험이라고 봅니다. 모의고사. 그걸 치르고 나면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또 100배 이상의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등등이 아마 오실 겁니다. 오셨죠? 멘붕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 모의고사 치르고 나면, 모의고사 친 그 다음 주, 그 주죠. 그 주에는 수업을 많이 빠져요. 빠집니다. 근데 그게 지금까지 수업을 20년을 하면서 매년 봤던 현상이라서, 저는 근데 그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봅니다, 저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제 뭐가 있냐면 머릿속에서 요동을 친다는 이야기거든요. 요동을 친다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하나의 성장 과정이라고 봅니다. 애들이 집을 나가가지고, 연락이 안 되고, 늦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 없어요? 있죠? 부모들은 걱정을 하잖아요. 막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그거. 성장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어른이 될 수가 없는 거고, 그죠? 그래서 그냥 과정 속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서, 근데 아무 느낌이 없는 거는 좀 안 좋아요. 이러면서 그냥 봤는데 불구하고 아무 느낌이 없는 건 안 좋고, 그런 느낌을 받는 거는 저는 너무나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는 꼭 치러야 됩니다. 반드시 필히 무조건 치어야 되고, 문제는 절대로 버리면 안 됩니다. 문제는 꼭 가지고 계셨다가 나중에 다시 재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치르고 하고, 그리고 대신에 이제 이거는 좀 잡아주세요. 모의고사 치기 전에 한 2, 3일 전, 날짜는 어차피 정해지니까 2, 3일 전에 내가 공부하는 특정 파트가 있잖아요. 그죠? 특정 그 공부하는 파트 과목이 있으면 그 과목은 조금 더 점수라든지, 그 다음에 내가 봤다. 예를 들면 공법을 이런다 그러면 나는 이번 달까지는 국계법을 좀 끝내야 되는데, 국계법은 내가 12개 중에서, 그죠? 한 7개는 맞춰야 되겠다. 6개는 맞춰야 되겠다. 아니면 반타작은 해야 되겠다. 뭐라든지, 아니면 1차 과목에서 40은 넘겨야 되겠다. 과락은 이제 넘겨야 되겠다. 라는 식으로 목표는 설정해 놓고, 2, 3일 전부터, 시험치기 이제 한 3일이 남았잖아요. 그죠? 나는 1차는 40을 넘겨야 되겠다고 생각이 든다 그러면 한 3일 전부터는 모의고사에 맞춰서 공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나는 국계법을 절반은 맞춰야 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국계법을 조금 더 많이 보고 시험장, 모의고사 응시하는 거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연습이 되면 나중에 9월이나 나중에 이제 시험이 되죠. 그죠? 그때는 목적이 시험의 합격이니까 시험의 모의고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전 과목을 다 보고 이제 가는 연습들이 그 전에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니까, 그래서 모의고사를 갖다 매월 치르면서 여러분들을 고통의 늪에 빠지게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고통의 늪에 빠뜨리려고 문제를 이상하게 내고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지는 마시고 조금은 방향성을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킬러 문제를 공법은 몇 개 좀 던져놨거든요. 건너뛰는 연습을 좀 하셨습니까? 근데 모르죠. 킬러가 아닌가는 모르죠.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죠? 다 킬러지 뭐. 모든 문제가 킬러. 그것도 괜찮아. 저는 모의고사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공법이라는 과목의 특성상, 우리가 6개의 과목 중에서 실제 시험장에 가면 킬러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공법이거든요. 저도 손 못 대는 문제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공법은. 진짜 그렇습니다. 공법 교수님들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야기를 하면, 이 알겠나? 이런 걸 보면, 저보다 물어봅니다. 알겠습니까? 아니, 진짜로. 그래서 공법은 유달리 킬러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킬러 문제를 뛰어넘는 연습들, 그걸 건너뛰는 연습들, 공법에서는 저는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연습들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6, 7.
허가 절차인데, 절차는 글자 그대로 프로세스죠.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절차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시험은 지금 절차 파트에서는 시험이 지금 거의 10년, 5, 6년 연속 출제입니다. 연속 출제. 그러니까 이변이 없으면 아니고 그냥 놓은다고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출제는 어디에서 좀 집중화되고 있냐면 새로 들어온 제도인 성장관리계획구역이나 성장관리계획 파트에서 지금 한 4, 5년 연속 출제가 지금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만 더 신경을 조금 더 애정을 쏟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해볼게요. 7차니까. 자, 토석을 채취하는, 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토석을 채취하는 개발 행위를 갑이 하려고 하는 것이. 그럼 갑은 뭘 할 거냐면 절차니까 신청을 하겠죠. 누구한테? 그렇죠. 뭐 누구한테 하겠지? 허가권자한테 하겠지. 허가권자는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고민하겠죠. 허가 내줄까? 말까? 허가 내주면 정 주겠죠. 정 받아가지고 착수하겠죠. 했으니까 언젠가는 완료가 되고 나면 준공검사 받으면 게임이 끝나겠죠. 불허가 나면요. 왜 불허가 났는지 불허가 처분의 사유를 알려줍니다. 그 사유를 알려주는 이유는 별게 아니고 이런 사유로 불허가 났으니까 서류를 보정해서 다시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그 사유가 납득이 안 되면 불복하든지 그래서 알려줍니다. 근데 허가나 불허가는 여러분 알다시피 일정 기간 안에 끝내야 되잖아요. 그죠? 며칠입니까? 그렇죠. 15일이고 허가권자한테 제출한다고 했는데 허가권자가 누가 되냐면 아시다시피 특광시장 군수가 허가권자가 됩니다. 그리고 허가 신청을 제기할 때는요. 신청서만 달랑 내는 게 아니고 환, 경, 위, 기에 대한 뭐를 내냐면 계획서가 첨부가 된 신청서가 들어갑니다. 환은 뭐냐면 환경오염방지, 경은 경고에나 조경, 위는 위해방지, 기는 기반시설의 설치 및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한테 신청을 하는 겁니다. 특광시장 군수에게. 그러면 야는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고민하겠죠. 그죠? 고민은 다른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 허가 불허가 된 고민인데 고민할 때도 네 마음대로 할 필요가 없고 허가에 뭐에 맞춰야 된다? 기준에 맞게끔 하면 됩니다. 기준에 맞으면 뭘 내주면 되고 안 맞으면 그래서 기준은 총 몇 가지의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냐면 총 5가지 기준이 법조문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네가 개발행위 허가사항 총 6개,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이나 토속 채취, 토지 분할이나 물건을 쌓아 올리는 개발행위 중에서 형질 변경을 할 때만 일정 규모에 적합해야 됩니다. 규모의 적합성이라 불러요. 즉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나 토석을 제시할 때는 규모를 안 따지거든요. 근데 형질 변경할 때만 일정 규모를 따지는데 그 형질 변경의 규모로서 용도 지역별 면적을 우리가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용도 지역별 면적이 어떻게 되냐면 네가 만약에 형질 변경을 하는데 그 형질 변경하는 곳의 용도 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지역 안에서 만약에 형질 변경을 하면 네가 하는 형질 변경의 면적은 1만 제곱미터 미만까지만 허가를 내줍니다. 1만 이상이 되면 허가가 안 나와요. 1만 이상이 되면 규모에 적합하지 않거든요. 기준을 벗어났거든요. 그래서 불허가 나면서 불허가에서 사유에다가 형질 변경 면적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못 내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얼마요? 1만이고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나 보전녹지 지역에서는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까지만 허가를 내주고 그 이상이 되면 허가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그리고 위에 1번과 2번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지역입니다. 나머지. 그 나머지는 보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존녹지를 제외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밖에 없냐면 관리지역하고 지금 어디가 빠져 있어요? 공업지역이죠. 또 관리지역도 빠져 있죠. 또 어디가 빠져 있어요? 농림도 빠져 있죠. 여기서는 면적이 얼마? 3만 미만까지만 허가를 내주고 요 이상이 되면 허가를 내준다, 안 내준다? 안 내주는데 요거는 암기하는 법 말씀드렸죠. 어떻게 그러세요? 주, 상, 자, 생일, 조상자 생일. 자, 보시오. 자, 보시오. 나머지 얼마? 3만인데 나머지 조심하실 거는요.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은 3만까지인데 3만 범위 안에서 조례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조례로 면적을 3만 범위 안에서 각 지자체별로 조례로 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어디하고 어디? 관리지역과 농림지역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개발행위 허가를 내줄 때 그 지역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관리계획이나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것들을, 요 계획들을 이미 만들어 놨죠. 그러면 그 개발행위가 요 계획에 위반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 계획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나옵니다. 도시, 군 계획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개발행위 하는 곳에 시설개발 정비사업을 하고 있죠. 그러면 사업에 지장을 주면 되는데 안 되죠. 근데 도시군 계획 사업에 지장을 주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허가권자인 특광시장 군수가 사업 시행자일 때는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데 특광시장 군수가 사업 시행자가 아니고 주택공사가 만약에 사업을 하고 있더라 그러면 특광시장 군수는 주택공사가 하고 있는 도시개발 사업에 지장이 있는지를 내가 허가를 내주면 주택공사가 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즉 도시군계획사업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죠. 그래서 도시군계획사업에 지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 시행자한테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의견 청취를 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환경에 적합해야 되고, 다섯 번째는 기반시설의 설치 및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하죠.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온다?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를 내줄 때는요, 단순 허가를 내줘도 되거든요. 근데 예외적으로 조건이 붙어 있는 조건부 허가를 내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 조건은 다른 조건이 아니고 환경, 위, 기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내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봐요. 갑이라는 사람이 환경오염 방지대책으로서 계획을 만들어 왔거든. 근데 그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허가권자가 판단해 보니까 이 지역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면 그 환경오염 방지대책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허가를 내주면서 야, 환경오염 방지대책은 A라는 방법으로 하지 말고 B라는 방법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네 개발행위 할래라고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그럼 이때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붙이겠습니까? 물어봐야 되겠죠. 물어봐야 되겠죠. 야, A는 환경오염 방지가 안 돼. 그러니까 B라는 방법으로 환경오염 방지를 할래?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의견 청취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오케이 하면 그때서야 조건부 허가를 내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얘가 판단하는 거죠. B라는 방법을 해라고? 와, B라는 방법은 비용이 지금 방법보다도 3배가 더 들어가는데, 그럼 우리 사업성이 없어. 그러면 못 하겠다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허가를 안 나오는 겁니다. 하겠다고 하면 그때 이제 허가가 나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조건부 허가는요, 조건의 이행 여부가 관건입니다. 조건이라서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이거든요. 이행의 여부가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불확실하죠. 그래서 이걸 바꿔줘야 돼요. 뭐로? 확실로 바꿔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돈 받아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행 보증금이라는 걸 받습니다. 이행 보증금은 공사비의 20%를 받습니다. 나중에 이행이 잘 되면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돌려준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정받아서 착수하고 완료를 하면 뭐 받는다?
준공검사를 받으면 되는데, 자, 전 보세요. 건물의 건축 공사가 끝났거든요. 준공검사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공작물을 설치했거든. 준공검사 받아, 안 받아? 형질빙의를 했거든. 준공검사 받아, 안 받아? 받겠죠. 토석 채취가 완료됐거든요. 준공검사 받아, 안 받아? 받아야 되겠죠. 토지를 분할했습니다. 완료가 됐거든요. 준공검사 받아, 안 받아? 그렇죠? 안 받겠죠. 그리고 물건을 쌓아 올리는 행위도 준공검사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없던 건물이 들어서고 없던 공작물이 설치되고 토지 모양이 바뀌고 토석이 깎여 나가면 외형 변화가 와요, 안 와요? 오죠. 근데 토지가 1번지가 1-1, 2번지로 바뀐다든지 물건을 쌓아 올렸다고 해서 그 토지 현상이 바뀌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물건을 쌓아 올리는 행위나 분할은 외형 변화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래서 준공검사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고 여러분들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왔으니까 그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 해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온 파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을 적용을 함에 있어 가지고, 이 기준이 우리 대한민국의 개발 행위가 벌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이 기준의 잣대가 동일한 잣대가 적용이 되느냐, 아니면 그 기준이 달라져도 되느냐. 그죠?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토 공간을 3등분을 하죠. 3등분. 무슨 정도? 시가화 용도. 또 무슨 정도? 유보 용도. 또 무슨 정도? 보전 용도. 그래서 21개 용도 지역을 이렇게 3개로 나눠요. 시가화 용도는 주상공업 지역을 말합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유보 용도 지역이 뭐 관건이지 나머지는 관건 아니에요. 유보 용도 지역만 제대로 하면 되거든요. 유보 용도 지역에 들어오는 게 계획관리 지역이 유보 용도 지역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자연 녹지가 유보 용도 지역에 들어오는 거는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자연 녹지나 계획관리가 법적 개념상 해석을 해보니까 유보 용도 지역에 들어오는 거 가지고 유보이더라, 괴롭다 이런 거는 아무도 없어요. 이걸 헷갈려하면 공부할 자격이 없거든요. 뭐가 들어온다? 생산관리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 이걸 여러 군데서 활용하거든요. 이걸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보용도지역이 3군데예요. 어디?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생산관리가 포인트입니다. 계획관리하고 자연녹지는 상식이죠. 용도지역의 개념에서 또 끄집어낼 수 있는 상식입니다. 근데 어디가 포함된다고요? 생산관리. 나머지 보전은 뭐 자연환경 보전, 농림, 보전 녹지, 보전 관리 뭐 이런 데를 이야기하겠지.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국토공간을 몇 등분 한다? 3등분 해가지고 시가화 용도인 주상공업 지역은요 허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유보란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허가 기준을 뭐 한다? 강화 또는 뭐 할 수 있다? 완화, 강화 또는 완화 할 수 있는 생산관리, 계획관리, 자연녹지입니다. 보전은 허가 기준을 어떻게 할까요? 완화시킬까요? 강화시킬까요? 강화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시가화 용도하고 보전 용도에서 허가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데 유보가 포인트죠. 근데 시험은 그러니까 당연히 시험은 어디서 집중 출제할 거다? 유보에서 집중 출제죠, 뭐. 유보에서 내지 뭐 시험에서 뭐 다른 걸 내겠나? 다른 거 내면 답이 들키는데. 자, 이 정도 하고 들어갑니다. 허가 신청서. 개발행위를 하려는 여러분들은 개발행위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 경관의 조경, 위해 방지, 기반시설의 설치 및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허가권자 제출한다. 이 경우에 줄짝 밀도관리구역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용지 확보 계획서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면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밀도관리구역은 조금 이따 할 건데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필요한데 그 기반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곳입니까? 곤란한 곳입니까? 곤란하죠.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하니까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용지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죠. 용지를 확보를 못하는 곳이라니까요.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밀도관리구역은 제출 안 해도 됩니다. 허가권자는 뭐 특광시장 고수고 기간은 15일이고 그 다음에 조건을 붙일 수 있고 기준, 형질빙인 면적에 적합할 것, 주, 상,
자, 생, 일. 자, 보시오. 자, 보시오. 나머지 얼마? 3만. 그래서 관리지역과 농림은 3만 범위 안에서 뭐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조례. 이 포인트가 뭐냐면요. 조례로 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게 어디입니까? 관리지역과 농림지역만. 주거지역은 조례로 면적을 따로 정할 수 없죠. 안 되죠. 어디만 조례로 면적을 따로 정한다고요? 잠깐만 들어요. 주거지역은 개발 행위 허가 기준에서 1만 제곱미터 미만 범위 안에서 1만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은 허가 기준을 정하면서 가지고 1만 제곱미터 미만 범위 안에서 조례로 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수험생들 거의 80%가 이랍니다. 주거지역하고 어디만 결합시키기 때문에 1만. 틀렸죠? 근데 주거지역은 1만은 맞죠? 근데 조례로 면적을 따로 정할 수는 없어요. 조례로 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건 뭐만?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 규모 적용해서 가지고 형질 변경을 하는데 그 형질 변경이 용도지역이 2군데 걸쳐 있을 때입니다. 이걸 몇 번 했죠? 2 이상의 용도지역이 있으면 첫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한 토지는 각각 용도지역 규모에 대한 기준을 정합니다. 다만 허가 대상인 토지의 전체 면적이 당해 토지가 걸쳐 있는 용도지역 중 규모가 더 큰 완화된 용도지역 규모를 초과하면 된다? 안 된다. 전체가 초과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보세요. 여러분이 이만큼의 형질 변경을 한다니까요. 근데 이 형질 변경을 하는데 야가 용도지역이 이렇게 2군데 걸쳐 있고 일부는 자연 녹지에 속해 있고요. 일부는 농림지역에 걸쳐 있는데 2군데 용도지역에 걸쳐 가지고 요만큼 형질 변경을 한다고. 그러면 이 형질 변경의 개발 행위가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면적을 재보니까 자연 녹지에 속한 부분이 9천, 농림에 속한 부분의 면적이 25,000제곱미터더라. 그러면 이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봐요. 허가 대상인 토지가 1번지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죠. 그런 경우에는 첫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각각 자연녹지 얼마? 1만, 농림 3만. 이해됩니까? 예. 의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의 용도지역 규모에 관한 기준, 주상자 생일 기준을 정해한다. 하지만 하나의 형질 변경입니까? 2개의 형질 변경입니까? 자꾸 2개라고 하네. 1개인데. 1개가 아니고 그냥 1개다. 집이 있는데 이 집이 일부는 자연 녹지에 일부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있어요. 그럼 집이 2개입니까? 1개입니까? 2개라고 하지 왜? 그래서 형질 변경이 하나인데 용도지역이 2군데 걸치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의 형질 변경이라고. 그래서 면적을 뭐한다? 합산하는 거예요. 하나의 형질 변경이니까. 그러니까 얼마야? 34,000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전체 34,000제곱미터 형질 변경을 한다니까. 그래서 허가 대상인 토지 전체 면적이, 왜 전체 면적을 따지냐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체 면적이 당해 토지 1번지 토지가 걸쳐 있는 용도지역 중 규모가 큰 게 어디예요? 농림이 크잖아. 근데 농림이 얼만데? 3만 아이가 규모가 큰 용도지역의 규모를 초과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데? 허가 안 내준다 이 말이지. 무슨 말이기는. 안 된다는 말은 형질 변경 면적에 적합하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허가가 불허가가 난다고. 면적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그러니까 면적을 줄여서 오든지 해라 이 말이지. 이게 좀 어렵나? 할 때마다 자꾸 형질 변경이 몇 개냐 물어보면 2개라고 자꾸 이야기해서. 외웠나 2개라고? 혹시 제 수업 말고 다른 데 수업 듣는 거 있어요? 그래서 2개라고 하던가?
두 번째, 관리계획이나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에 배치되지 마라. 사업에 지장을 주지 마라. 그래서 사업 시행자한테 의견 듣고요.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기반 처리지면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해라. 라고 하는 5개 기준에 맞으면 뭐가 나온다?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 나옵니다. 기준, 세부 기준 나왔죠? 국토공간을 3등분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우리 국토공간을 3등분 해가지고 무슨 정도? 주상공업. 기준을 어떻게 한다? 적어놔요. 그대로 적용이라고 적어놓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을 강화, 완화하는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입니다. 유보용도지역. 그 다음에 보전은 뭐한다고요? 강화, 보전녹지, 보전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이렇게 해서 3등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계위 심의를 생략한다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요것도 지문으로 이제 뜨는데, 요거는 이해하면 엄청 쉬워요. 우리가 이제, 형질 변경을 하는데, 토석을 채취하는데,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일정 규모 이상. 얼마 이상인데, 몰라야 된다. 그 규모가 복잡한데, 몰라야 된다. 그거는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도계위 뭘 거쳐야 된다? 심의를 거쳐야 돼요.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 행위를 하죠. 그러면 도계위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다음 사유가 있으면 도계위 심의를 만다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계위 심의는 개발 행위 허가를 할 때 무조건 심의를 거치는 거는 아니에요. 토석 채취할 때 말입니다. 토석을 채취하는데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그 규모를 몰라도 된다고. 궁금해하지도 말라고. 그 규모가 시험에 나오진 않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때는 뭘 거치는 게 원칙인데, 도계위 심의를 거치는 게 원칙인데, 일정 규모 이상이라 하더라도 다음 사유가 있으면 이걸 만다 생략한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생략입니다, 생략. 어떤 사유가 있으면 생략되는지를 시험에서 지문으로 내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떤 사유가 있으면 생략되는지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는데 생략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에? 또 수행업이 그것을 넣으면 안 되지. 생략인데. 생략은 두 개죠. 경미하거나 했다 아이가. 했다 아이가. 했으니까 생략하는 거지. 했다 아이가. 했다 아이가. 적어놔라. 아니 왜요? 그게 더 중요한 건데. 수업을 듣는 목적이 그런 것 때문에 듣는 겁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혼자서 공부하면 도저히 그걸 알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 두 개 적어 놔라니까. 뭐라고 적어 놓으면 될까요? 또. 저도 표준말 잘 써요. 서울말로 수업할까요? 이게 왜냐면 옛날에 서울말로 수업을 하니까 사투리를 쓰는 게 훨씬 더 기억이 잘 난다 하더라고. 시험장 가니까 그 말이 기억난다고 하더라고. 영어로도 수업 가능합니다, 제가. 할까요? 못 알아듣잖아. 알아듣지는 못 하는데. 한글도 못 알아듣는데 영어를 해라고? 나는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못 알아듣는데. 한글로 해도 못 알아듣는데. 풀어줘도 못 알아듣는데.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겁니다. 배려하는 것도 배려. 중국어도 가능해, 중국어도 내가. 해봐라고? 지금 해봐라는 거는 부탁을 하는 게 아니고, 한번 보자, 이런 거야. 한판 하자는 이야기야, 지금. 그래서, 제가 옛날 같았으면 바로 수업을 수도했을 건데, 지금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요즘은 큰일 나. 옛날 오프라인 수업하고 온라인 멜로 안 찍을 때는 바로 수도배입니다, 수업. 근데 지금은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자, 두 개 가지고 이제 보는 겁니다. 합니다. 봐. 다른 법률에 따라서 심의를 받았네. 했다, 아이가. 했다, 아이가. 지구 단위라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한 지역이네. 했네.
왜?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면서 심의 거치거든요. 성장 관리 계획 만들면서 심의 거치거든요. 했다, 이가. 주상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 행위인데, 특광식은 조례로 정하는 규모, 위치에 해당, 조례로 정해주는 위치나 규모에도 해당하지 않아. 라는 말은 너무 경미하다, 이 말이에요. 조례에서조차도 언급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생략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영향평가를 했다, 이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검토를 했다, 이가. 그 다음에 6번은 필요 없습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개발행위로서 대통령이 봐야 돼, 이거는. 무시. 그 다음에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하는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이나 사방사업법에 따르는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는 어디에서 통제를 하겠다? 사방사업법이나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하는 법에서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개입하지 마라. 끝. 됐죠? 그래서 언급해야 되는 데만 줄만 치우면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키워드입니다. 시험장 갈 때는 이걸 외우는 분들이 있거든요. 허허이 참. 포인트를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성장관리계획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장관리계획고요. 허가권자는 어디에다가 이러니까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 중 어디가 없네요? 그렇죠. 도시 없다고 자꾸 이야기하지 마. 도시 있어. 녹지가 있기 때문에 시가와 용도가 없는 거예요. 시가와 용도 X. 시험에서 몇 번 나왔죠? 주상공업지역을 넣어가지고.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한다. 그러니까 성장관리계획구역도 한번 글자를 한번 봐봐요. 성장관리계획구역. 성장이 다 된 겁니까? 성장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성장이 다 된 주상공업지역은 빠지는 게 이상한 게 당연한 것이. 그래서 개발 수요가 많아서 이렇게 시험이 이렇게 2번 나왔어요. 3번 나왔어요. 개발 수요가 많아서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거지역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X. 주변 토지용이나 교통 여건 변화로 시가화가 예상되는 공업지역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X. 됐죠. 그러니까 앞에는 그대로 내면서 이 지역을 시가화 용도를 넣어가지고 문제를 몇 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그 정도 안 틀립니다. 여러분들 그건 다 맞춥니다. 수립, 계획 만들죠. 계획에는 이런 게 들어갑니다. 허가권자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다음 사항을 포함해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니까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돼가지고 성장관리계획을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자, 한번 생각해봅시다.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됐어. 그러면 거기는 개발을 안 시키고 완전히 묶어두겠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성장에 대한 어떤 관리를 갖다가 만들어내겠다는 얘기입니까? 그죠? 그러고 이제 하는 곳이 보니까 개발 수요가 많아서 무상 개발이 진행되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 여건 변화로 시가화 예상된다. 주변 지역과 연계해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더라. 그죠? 지구 변경으로 토지에 대한 행위전이 완화되더라 하는 것들이죠. 그죠? 인구 감소, 경제 성장 등으로 압축적이고 효율적 성장이 필요하더라. 이렇게. 그래서 성장관리계획에는 성장관리계획구역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 합니다. 이런 내용. 뭔데? 라고 하니까 건물의 용도 제한, 간폐율, 용적률, 도로나 공원 같은 기반시설의 배치나 규모, 그 다음에 건물의 배치, 형태, 색깔, 높이, 환경, 경관. 이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좀 전에 본 것 같은데 어디 있어 이거? 어디서 봤어요 이거? 그렇지. 지구 단위계 내용에서 봤죠. 그게 봐. 자, 내 말 들어봐. 성장관리계획 구역으로 지정됐다. 지구 단위 계획하고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별개라는 느낌을 받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계획관리지역이나 개발진흥지구 같으면 지구 단위에 들어오는데 농림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이나 그런 데는 지구 단위계획이 못 들어오잖아. 그게 뭐가 들어오겠네? 개발하려고 그러면 성장관리계획구를 정해서 성장관리계획이 들어오겠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비슷하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이해 폭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절차인데 뭐 절차는 날짜 14일 동그라미 60일 동그라미 30일 동그라미 끝. 주민공론기한 며칠? 14일. 의회 의견 60일. 협의 30일. 그 다음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협의나 주민의 의견이나 각종 협의 심의조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생략 사유가 있네요. 이런 경우에 생략할 수 있다면 면적 몇 프로? 10% 이내에서 변경할 때는 주민의 의견, 협의, 심의 절차를 말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10%. 지금 우리 면적은 뭐 몇 프로가 대세였습니까? 10% 대세였죠. 아까 5%짜리 하나 나왔는데 어디서? 그렇지, 앞에 쓰지. 당연히 앞에 쓰지. 옆에 쓰지.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을 마칩시다. 행인이라고 하는데 작년 이게 나왔죠? 작년 이게 나왔어요. 너무 쉽게 나왔죠? 성장관리계획에서는 다음 범위 안에서 성장관리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시켜주거든요.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에 지정되죠. 그러면 50%로 적용받습니다. 원래 계획관리 얼마예요? 그렇죠. 계획관리 원래 40이잖아. 몇 프로 완화되네? 10% 완화돼가지고 50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연녹지, 생산녹지, 생산관리, 농림은 원래 건폐율 얼마인데 인데 이것도 10% 완화시켜주네? 30%. 근데 어디가 없네요? 네? 자연환경 보존하고 보존이 없죠? 그럼 완화 규정이 없어요. 그리고 용적률은 원래 계획관리지역 용적률이 얼마인데? 100이죠? 얼마? 125. 그리고 나머지 자연녹지, 생산녹지, 농림, 생산관리는 용적률 완화 규정이 없답니다. 그래서 건폐율은 10%씩 완화시켜준다고 생각합니다. 건폐율은 원래 본질적 건폐율이 있잖아. 그 건폐율에서 얼마? 10%씩 완화. 용적률은 뭐만 완화시킨다? 계획관리만 125%. 원래 100인데 125%로. 나머지 완화 규정이 없다. 재검토. 허가권자는 성장관리 계획에 대해서 5년마다,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서 정비한다. 재검토 기간은 몇 년입니까? 재검토가 몇 년? 5년. 재검토가 몇 년? 5년. 그래서 뭐 재검토가 우리 공부에서는 뭐 5년짜리가 대세니까 지금까지 5년짜리 아니네 3년짜리 하나 봤네요. 3년짜리 어디서 나오던가요? 재검토하는데 3년. 타당성 검토. 도시, 군, 계획, 시설. 그거는 3년. 기획 안 나도 된다. 괜찮다. 봐드릴게요. 몇 페이지에 있냐면 47에 있네요. 47 양가로 5번에. 괜찮다. 기획 다 나면 시험 치러 가지 내일. 그죠? 그래서 자꾸 이제 할 때마다 또 올립니다. 이것도 나중에 모아줄 겁니다. 5년짜리, 3년짜리, 그 다음에 6개월짜리, 1년짜리 등등 해가지고 있거든요. 싹 모아놓고 자료 드릴 겁니다. 지금 주면 안 되냐고? 오버하지 마시고 해석이나 제대로 합시다. 아니, 지금 달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나중에 한다 그러면. 지금 하는 건 합시다. 자, 이행보증금 아까 했죠. 환경위기.
H4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요거 이행보증금에서 이런 공공은 이행보증금 예치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건 알고 계시겠지만은 시험에 잘 내거든요. 지문으로 잘 띄우시기 바랍니다. 공사 20% 나중에 돌려줍니다. 원상회복, 형사처벌, 협의 20일. 이것도 나중에 다 모아야 돼요. 준공검사 아까 했죠? 4개는 준공검사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근데 분할이나 물건을 쌓을 행위는 준공검사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고 밑에 표시해놨거든요. 줄만 쳐놓으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허가 제한입니다. 허가를 뭐 한다? 제한합니다. 허가를 제한합니다. 허가를 제한한다는 것은 허가를 안 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금지가 아니고 뭐냐면 제한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왜, 이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얼마 동안 하는 건데, 자 볼게요. 허가 제한은 누가 하냐면요, 국장, 시도, 시장, 군수가 제한하는데 그 사유가 자 1번 녹지나 계획관리지역인데, 녹지하고 계획관리지역인데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가 집단 서식하고 있어가지고 우량농지인데 보존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 개발이가 신청이 들어온 거야. 허가 내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제한합니다. 두 번째, 개발하게 되면 환경경관 문화재가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어요. 그러면 허가 내준다 안 내준다? 안 내주고 제한하죠. 얼마 동안 제한하냐면요, 3년 동안만 제한합니다. 한 차례 3년. 됐죠? 그럼 제한이 3년이 지났거든요. 그럼 제한 이후에는 어떻게 할까요? 제한 이후에 그때는 허가 내줄지 불허내줄지 그때 판단하면 돼요. 뭐 문제 됩니까? 그러니까 허가를 제한할 때는 신청이 들어오면 제한하겠습니까? 신청 들어오기 전에 여기는 허가 제한 지역입니다라고 공지를 하겠습니까? 공고를 별도로 하겠습니까? 봐요. 개발이가 제한 요 5개 사유가 있다니까? 그러면 여기는 신청이 들어오면 여기는 허가를 제한합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신청이 들어오기 전에 여기는 허가가 제한되어 있는 곳입니다라고 지정을 해주겠습니까? 어딨습니까? 신청하기 전에 요 동네는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되어 있거든요 라고 못을 막아빈다니까요. 그러니까 뭘 막아빈다? 신청 자체를 막아빈다니까요. 아예. 또 3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지났지? 그럼 이제 그때 신청이 들어오잖아. 그럼 허가 프로가 여부를 판단한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밑에 보니까 3, 4, 5 나있죠?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뭐 하고 있네. 수립 하고 있네. ING네.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뭐만 돼 있네? 지정이 돼 있네. 그럼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됐다는 것은 곧 계획 만들 예정이죠.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뭐만 돼 있네? 지정이 돼 있어요. 이것도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을 만들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3, 4, 5는요, 곧 계획을 현재 하고 있든지 만들고 있든지 만들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허가를 제한해버리는 겁니다. 몇 년 동안? 3년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도계위 심의를 마지 않고 거치지 않고 한 번에 몇 년? 2년을 연장할 수 있어요. 연장. 그러니까 합의 몇 년? 5년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만 연장을 해주냐면요, 포인트가 두 개인데,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된 지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즉 계획을 현재 만들고 있든지 지정이 돼가지고 곧 계획을 만들 예정인 지역, 해석상 이래 됩니다. 거기는 원칙 몇 년인데 3년인데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있고, 시험에서 주류는요 2년 연장, 합의 5년, 이게 주류인데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문제를 어렵게 내려고 그러면 도계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연장해 준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장할 때는 마치 심의를 거치는 것처럼 문제를 내버리면 헷갈릴 수 있겠죠. 그죠? 요거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심의를 거치지 않고.
나 분명히 얘기했다. 허가 제한 해제입니다. 제한 사유가 없어졌어요. 그럼 당연히 풀어줘야 되겠죠.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 하더라도 사유가 없어지면 해제하여야 합니다. 절차, 심의를 거쳐 지정하죠. 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장 시도면 심의되기 전에 시장공사한테 뭐든다 의견을 듣기도 합니다. 다 했네.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오늘 나머지는 못 하겠네요. 시간이 오늘 끝내려고 했는데 딱 30분이 부족하다. 다음 안 되지? 다음 돼? 다음엔 구태타가 일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무리 짓고 도시개발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이제 국토개입법이 마무리 단계에 왔거든요. 마무리 단계에 왔고, 우리가 정규 과정을 할 때 이게 한 6주 정도 수업을 했어. 5주 정도 수업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알아듣는 거하고, 지금 수업을 하면서 그때 우리가 정규 과정에서 수업했던 내용을 빠뜨린 건 한 개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가 빠르냐면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업을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가 됐다 그러면 실력이 그만큼 상당 수준으로 지금 올라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현상이니까 초점 맞추시고, 좀 있으면 이게 국토개입법이 끝이 나고 나면 이제 국개법만 가지고 한번 특강을 할 겁니다. 순나무 특강을 할 건데, 그 전까지 국개법은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 마무리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국개법은 이제 종기를 짓고 개발 정비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국개법이 어느 정도면 마무리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자력으로 국개법 12개죠. 자력으로 12문제 중에서 12문제 중에서 3분의 2인 8문제를 국개법을 맞추면 이제 정리가 어느 정도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마무리를 짓고 어디로 넘어가시면 되냐면 개발 정비로 가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순나무공법 특강을 할 건데 국개법만 가지고 싹 정리를 하고, 맨 마무리할 때 국토개입법을 한 40-50분으로 정리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럼 그것만 계속 들으면 됩니다. 그러면 국개법은 끝났습니다. 그러고 이제 개발, 정비 이런 순서로 넘어갈 거니까 여러분들도 요 요약집 강의에 맞춰서 조금 이론적인 부분을 마무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국토개입법 한 30분 분량 남아있는 거 마무리 짓고 도시개발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식사 만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